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지 2026년도는 올해보다 이렇게 규제를 빵빵하게 세게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TV 네, 이걸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부장님. 아니 뭐 한 달이 이렇게 시간이 빨라도 되는 겁니까? 한 달도 한 달인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아, 이제 12월이고 이번 네. 연도 마지막 월간 행센을 네.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간 행sen을 한 5개월, 6개월 했나요? 그쵸, 한 7월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이제 시작해보자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후딱후딱 가고 또 그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일들이 지금 올 한해 또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 한해는 이번에 마지막 시장에는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 좀 네. 여쭤보고 또 내년도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순서대로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두 가지씩 좋죠. 두 갈씩이 아니라 양괄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 시장 가격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그 오르지 않은 지역은 터지고 있습니다. 뭐, 2026년도는 올해보다 가격들이 떨어질 여력은 더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근거나 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 네. 환경들을 또 말씀 주실 텐데 네.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 아,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규제 10, 15 대책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 강력해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제 지역 최상급지 강남권 네. 예, 송파에 있는 잠실 아시아 선수촌을 대표 주자로 한 개 뽑았습니다. 네. 56평인데 이게 47억에서 그다음 거래가 56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되다가 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우선은 기억해야 될 게 세대수가 작거나 그리고 조금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4월 달에 거래된 게 47억인데 12월 달에 56억에 8개월 만에 9억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9억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간 보이지 않는 점들이 무수히 찍히고 있었다. 음. 왜냐하면은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치는 보이지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막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가끔 됐는데 갑자기 훅 뛰어 오른 상급지의 물건을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급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걸 믿어도 되나? 약간 이게 이상거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상 거래라고 하면은 어제 만약에 56억이 찍혔는데 네. 그 내일 75억이 찍힌다. 똑같은 평수가. 네. 그럼 이상 거래 같아요. 네. 너무 갭이 심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4개월 동안에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뻥 뛰었다라고 뭐 언론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숨어 있는 가격들이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음. 보이지 않는 점들이 만약에 거래가 한 8월 달에 되었다. 그러면은 한 50억의 거래가 됐을 겁니다. 음. 그다음에 뭐 10월 달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은 한 53억 거래가 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것들이 지금 거래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요 초록색 요게 뭘 나타내는 건가요? 호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지금 여기 규제 지역에 오랜만에 거래된 상급지 물건 껑충이라고 있는데 호가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최고가가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찍은 게 호가의 반영이 뭐 아래서부터 가격들이 된 게 아니라 신고가가 찍은 그 가격이 가장 하단 가격의 호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6억이 지금 제일 낮은 가격이고 그 56억보다 더 높은 가격 60억 네. 또 지금 호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거래가 되는 거는 적어도 56억 이상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7억에서 5억 껑충 뛰었고 방금 말한 호가가 요런 드문드문한 상급지 물건에만 그렇게 되느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네요. 예. 여기도 규제 지역 네. 잘 보십시오. 상급지. 근데
실거래 신고가는 호가의 하단 가격으로 이것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딱 요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18억의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거는 요때가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급등장 때 신고가죠. 신고가였던 신고가죠. 거잖아요. 그걸 예. 벌써 추월을 했고 네. 그리고 호가 또한 최고가, 신고가 이상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거기에 3천이 더 얹었죠. 그런데 이 여기가 가락동인데 네. 가락동이 최고 상급지는 아닙니다. 네. 그냥 송파의 중급지입니다. 음. 그런데도 호가가 위로 올라와 있는 양상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의 상급지 물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아, 있습니다. 얘가 딱 소장님 아까 요거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때랑 네. 이때 거래가 8개월 만에 있다 보니 47억에서 56억이 껑충 뛴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거래가 되었더라면 그렇죠. 뭐 49억, 53억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딱 요 느낌이 이런 거네요. 고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많고 거래가 많이 되었잖아요. 아까는 네. 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숨어 있었던 거고 음. 여기는 24평입니다. 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네. 그것들이 반영되는 게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의 상급지, 이 기억하십시오. 규제 지역의 상급지는 네. 그래프가 신고가를 훌쩍 뛰어넘어. 그전 신고가가 14억대. 네. 근데 지금은 18억대. 그러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여기는 상급지잖아.' 그쵸. 아무래도 송파면 예. "상급지잖아. 어.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제는 가격이 퍼지는 현상들을 보려면은 네. 이제는 경기도로 넘어가면 이게 음. 규제 지역의 경기도의 물건들을 볼게요. 네. 그다음 넘겨 보십시오. 여기는 분당 과천은 이미 아니까 넘어가요 네네. 그냥. 네네. 그거는 다 올라갔다 그쵸. 알잖아요. 뭐 거기는 서울이랑 강남 비교없죠 따라간다. 뭐. 그럼 네. 여기는 어디냐? 용인입니다. 음. 용인의 신축이냐? 구축이군요. 구축입니다. 네. 구축인데 이것도 고 신고가를 벌써 넘었네요. 예 예전 신고가가 8억 3천. 어. 24평. 네. 지금은 9억 4천. 근데 호가가 보면은 호가가 하단이 아니라 쪼끔 내려와 있죠. 네네. 여기는 최상급지가 아닐 경우는 요런 음.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상급지랑 좀 느낌이 다르긴 예. 하네요. 그런데 여기도 최하단 자체가 예전의 신고가를 또 넘어선 상황이에요. 아, 그렇네요. 이때 신고가는 예. 여기였는데. 근데 음. 그래프를 위에 아까 그래프 잠시 보여주시면 이거는 쑥 많이 올라갔죠. 네네. 그다음 내려 보십시오. 여긴 쪼끔 덜 올라갔지만 올라갔죠. 네네네. 경기도의 주요 대표 주자들도 여기 제가 용인에 한 단지만 있지만은 신축도 가격이 신고가, 구축도 신고가, 야. 세대수가 작지 않은데도 신고가. 지금 다 그렇게 음. 대부분 용인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규제를 빵빵하게 세게 하는데 네. 대출도 안 해줘, 토어제도 걸렸어.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풀리는 시기인데 네. 돈이 풀리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쵸. 정책의 불안정성과 네. 인제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사겠다라는 왜 그런 불안이 있냐. 공급 부족이 있고 전세가 음.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네. 뭐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는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특히 3040 에서는 네네.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연금들 있잖아요. 네. 연금들 미리 중간정산 받아 가지고 집 사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음. 그리고 우리 대출로 보면은 집 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1 금융권, 2 금융권 셧다운 되니까 지금 어디로 몰립니까? 대부 쪽으로도 우리 많이 쪽으로 오시죠. 네, 몰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쵸. 지금 네.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은 이런데 그러면은 이 용인의 규제 지역이 수지는 규제인데 네. 그다음에 기흥 바로 옆 동네 네. 기흥은 어떤가? 거기에 어떤가요? 움직임은 어떤가? 기흥은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규제. 그래서 인제는 규제가 아닌 비규제로 그다음 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쪼끔 인간미, 급하게 인간미를 인간미. 좀 네. 보여드린 건 되는데 네. 평소보다 한 이게 시간 인제 빨리 해서. 그렇죠. 이제 블루밍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네. 블리밍 센트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기는 신고가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가를 찍지 않았지만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그 올라가는 양상들이 퍼짐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혹시 이렇게 실수할까 봐 네. 다른 예를 또 한번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또 내려 보십시오, 다른 예로. 네. 자 인제 다시 우리가 분당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경부고속도 라인에 용인 라인이 있고 지금은 네. 과천 라인이에요. 네. 과천 라인이 내려오면은 인제 평촌, 네. 평촌도 한번 보십시오. 아, 평촌도 신고가를 이미 찍었고. 신고가 13억 5천 네. 찍었고 그전 고가가 12억 8,500. 네. 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어. 이렇습니다. 어. 예. 3분의 1 정도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가는 13억 부터예요. 13억 5천을 찍었지만. 네. 근데 이전 고가보다 호가는 더 올라와 있는 그러네요. 양상입니다. 저 질문 한 개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요런 거는 지금 그 지역에 어찌 보면은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가요? 아 얘는 교육 수요가 있는데 네. 대장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상급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예. 상급지인. 네. 그러면 아마 지금 평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지역의 상급지가 아닌 음. 약간 그 옆에 음. 동네 분들은 "거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음.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평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대부분 올라가는 고가를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대표 주자를 말씀드린 게 대표 주자를 따라가거든요. 음. 근데 그보다 쪼끔 역하고 멀거나 교육소에 쪼끔 멀면은 네.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추이가 중요한 거예요. 규제 지역에 신고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다. 지금 계속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는 중인 거죠? 퍼지는 게 보이는 게 네.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 네. 뭐가 있냐 비규제 군포가 있습니다. 제가 아 이걸 또 군포. 준비하지 않 네. 혹시 실수할까 봐. 네. 예 한번 보시면은 군포의 대장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이제 이전 신고가보다는 좀 낫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좀 떨어지니깐 음. 근데 분명한 거는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긴 예 하네요. 그렇죠. 9억 5천 까지인데 그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네. 못 미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퍼지고 있고 군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퍼지고 규제 지역이면 그 옆에 의왕 같은 경우도 신고가는 찍지 못했지만은 비슷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음. 양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지는 두 갈씩이 아닌 양갈씩으로 다시 결론을 지으면요.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쪼끔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규제 지역은. 네. 하지만은 신고가가 일어나고 그 신고가 그다음이 하단의 호가 하단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좀 중급지 정도 되는 것들은 거래량들이 토지거래 허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음. 지금 풍선 효과가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의 신고가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기 음.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인제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도 많이 가서 네. 부산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음.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계속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나 보네요 분위기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7 주째 상승이 있고요. 네. 동부권 부산과 서부 부산이 있는데 서부산, 동부산 중에 서부산이 쪼끔 입지가 안 좋습니다. 음음. 거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동부산의 메인 아파트들의 움직임들 레미안 아이파크 동래아라고 합니다. 네. 동래아.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네. 예 동래아라든지 뭐 레이카운트라든지 뭐 자이 1 차라든지 몇몇의 상징적인 아파트들 더샵파크 시티라든지 뭐 요런 아파트들은 그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예. 아 남천자이나 요런 곳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게 막 서울 수도권 한강 벨트는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아 거기는 막 오르는구나.' 근데 사실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우리랑 네. 관계없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풍선 효과로서 음. 경기도와 또 음. 지방 일부 지역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와중이라는 건데 예.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집필채권을 또 음. 운용하면서 이 아파트 담보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시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음. 게 1년 후에 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음. 전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고런 약간 텀을 뒀을 때 1년 후의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은 추이상 인제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월세 물량이 인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일단은 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월세화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하고 규제가 눌러져 있고 유동성장이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특히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 필요한 것들이 48,000 호가 정도가 돼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요. 음. 공급이 내년에 얼만큼이냐? 15,000 미만입니다. 네. 평균 48,00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평균보다 줄어듭니다. 대구 그렇게 공급이 많으니까 드디어 공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와 유동성이 풀리는 거, 규제가 있는 거와 유동성이 풀리는 거, 그다음에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수요층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살려는 수요들도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2026년은 뭐 진짜 못하면은 조금 유지하면서 좀 상승하는 겨. 음.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급등할 가능성도 이제 어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GPL 입장에서는 우리가 LTV 측정을 할 때 하락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상승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LTV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은 내년 정도 되면은 LTV를 조금은 조정하면서 가야 될 시기도 음.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있을 수 음.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매일 매시 네. 매초를 분석하면서 네. LTV를 적정하게 측정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소장님이 아마 네.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게 뭐 직업이시고 취미이고 일이고 하시니까 뭐 취미는 아니고요.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예, 시장 예, 분석하고 이런 거 워낙 좋아하고 그렇죠. 잘하시니까 네. 저희가 든든합니다. 예. 고객분들이 그러세요. 야, 오영일, 당신이 아파트 분석한다 그러면 내가 못 믿어. 음, 근데 그 이분 혹시 있지? 그분은 내가 좀, 그래? 알고 감사하네요.